계획 자체가 약간 추천할 만한 계획은 아니죠. 왜 막 써요? 그 돈 가지고 변제금 마련해야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거 꼭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돈 막 써도 되냐 이런 말은 그러면 또 회생을 하러 오겠다는 말에 진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물론 여기서 이런 훈계를 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질문들 한번 보고 답변 좀 해주시면. 조회수 높은 거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부채질면서 포함 서류 싹 다 내가 떼주고, 서류는 완벽히 준비 다 되었고, 일주일이면 접수 쌉 가능, 다음 주 접수하고 금지 명령도 금방 나온다 라고 했는데 지금 3주 지났다. 일주일 지나고 전화하니 지연되었다. 다음 주까지는 가능. 2주 지나고 전화하니 혼자 하다 보니 좀 걸렸다. 다음 주까지 쌉 가능. 3주 사업자 건이라서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수요일까지 해준다 믿어라. 지금 수요일. 조졌네 이거. 약속일로부터 3주나 지나는 바람에 신보 가압류 건다 하고 여기저기 다 추심 시작했다. 접수하고 금지까지 나오려면 가압류 걸리고 기한이익 상실로 추심에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딴 데 바꿔야 하나? 댓글은 1번 변협에 신고해라. 와 잘못 걸렸네. 나는 금지까지 3주 걸렸는데 와 저기는 미쳤네. 확실히 업체 잘 봐야 하나 보네. 하루 준비 다음날 접수함. 일단 부채질면서를 포함해서 서류를 떼주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대행하는 회사가 없나? 부채질면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없나? 그렇다면 이제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좀 들긴 하는데요.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었다라는 거는 일단 중립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 떼줬으니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사업자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산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저희가 추가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추가 요청을 받은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서류를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이분의 말 중에 이제 일주일이면 접수가 가능하고 다음 주 접수하면 금지 명령도 금방 나온다 해서 일주일이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서류가 다 준비가 되면 하루면 접수가 되죠. 그러니까 접수 자체는 반나절도 되죠. 일이 밀리지 않는다면 어쨌든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라 서류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접수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접수가 안 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사건을 보정하느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조졌네요. 왜냐면 이거 빨리 안 하면 원래 연체가 이미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막 연체가 되시는 분들은 요 타이밍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지나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아 빨리 바꿔야 하나 딴 데 바꿔야 하나. 서류를 바로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를 갖다 주면은 서류가 완벽하다는 전제로 일주일이 넘게 걸리진 않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딴 데 바꿔야 된다고 하면 또 딴 데 바꾸려고 상담을 또 받아야 되고 서류를 또 회수 받아야 되고 그거를 또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수요일까지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일주일 더 기다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지. 근데 이미 이제 신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녹음을 하고 말씀해 주셨던 기간이 2배 이상이 되면 환불해줄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좋다. 그 말씀이 맞다면 특약을 넣어줄 수 있냐. 지금 이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진 게 맞고 접수가 일주일 안에 하는 게 맞다면 일주일 안에 접수가 안 되었을 때 환불 조치 해줄 수 있냐. 이거는 근데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접수는 서류가 조금 미비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자료 같은 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접수해놓고 이후에 소독자료를 보정하면 되는 거니까 접수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주 단위로 체크를 계속 하거든요. 서류가 들어와도 딜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증명서도 저희가 직접 발급받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발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발급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또 거기에 독촉을 해요. 빨리 저기 부채증명서를 달라고. 왜냐면 그래야 빨리 접수를 하니까. 근데 그 댓글처럼 이거 사실 변협에 신고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내가 빨리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고는 다음 절차인 거고 직접적인 1순위의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신고는 뭐 하세요. 이게 어떤 위반인지 뭐 이런 거보다는 불성실한 회사를 보호할 필요는 없죠. 금지까지 3주 걸렸는데 미쳤네. 금지까지 3주가 보통이에요. 왜냐면 본인도 여기저기 서류 떼고 그 다음에 부채 받고 저희 뭐 작성하고 하는데 보통 3주 보면 되고 빠르면은 뭐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댓글은 좀 이제 어그로 같다. 하루 준비, 다음날 접수함. 가능한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면 채권자가 한 개밖에 없다든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뗄 서류가 별로 없으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취업하고 3개월 뒤면 대환대출 될까? 개시결정 나면 보험 든 것도 제한되나요? 개인회생 지금 사건 번호까지만 나온 상태인데 뭐가 궁금할까요? 지금 사건 번호 나오고 금지명령이 기각됐대요. 그래서 그 뒤로 진행사항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막 쓰면 기각됨? 보정 권고에 뭐 통장 내역 소명하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 내역까지 소명해야 됨? 답변이 수임한 사무실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금지 명령은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추심이 심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회생 중 중지 명령이 있어서 압류거라도 중지시킬 수 있기에 채권자들이 추심도 거의 안 한다. 거의 내 멘트인데? 제가 맨날 하는 멘트인데 변제 계획서를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통해서 통장 거래 내역 소명하고 소명 안 되는 부분은 청산 가치로 잡고 다시 변제 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한다.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용어가 틀렸고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뭘 동의를 합니까? 판사는 판단하고 보정을 내리는데 동의 부동의의 주체가 일단 아니죠. 근데 보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보다는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내렸을 때 보통은 이제 뭐 직전 1년이라든지 직전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간을 특정해서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월에 접수를 했는데 통장 잔고에 대한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청산가치로. 그러면은 이제 뭐 몇 월 며칠부터 8월까지 소명을 해라든지. 그리고 돈을 막 쓰면의 기준이 얼마나 막 쓰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자기 돈 막 쓰는 게 뭐 기각사유는 아니죠. 예를 들면 예금 잔고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썼다. 그럼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청산가치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계획 자체가 약간 추천할 만한 계획은 아니죠. 왜 막 써요? 그 돈 가지고 변제금 마련해야죠. 저는 항상 의뢰인들한테 회생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돈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회생 기간이 몇십 개월 정도 되는 건데 비상금이 없으면 쿠션이 안 돼요. 힘든 상황이거나 특정 지출이 많은 달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이 틀렸어요. 이거는 보정 권고에 통장 내역 소명하라는 권고가 나오는데 이거 뭐 봐야 되냐 뭐 소명해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거 꼭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돈 막 써도 되냐 이런 말은 그러면 또 회생을 하러 오겠다는 말에 진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물론 여기서 이런 훈계를 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사무실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줘? 먼저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준다. 연락도 먼저 안 와. 사건 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 상황이 없으면 연락할 일이 없겠죠.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슈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접수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을 거고 먼저 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준다는데 그러면은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막 쓰면 기각됨? 이런 걸 물어봐야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돈을 막 안 써요. 그리고 막 쓸 돈도 없어요. 좀 웃긴 댓글이 있는데 밑에 도주코야? 네, 도식 주박 코인인데 답변이 뭔지 아세요? 사치야. 이미 이제 사치가 주되는 이제 도산의 원인인데 뭘 또 막 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괄호, 빚 규모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 내가 판단을 해보겠어요. 20대 중반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권유를 해서 수도권 건물 나랑 동생이 하나씩 계약을 했다. 건물? 네. 그리고 엄마가 건물 관리를 했는데 사실상 명의신탁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며칠 전에 법원 등기로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나 봐요. 가격이. 뒤늦게 파악을 해보니까 엄마의 계속된 거짓말이었고 이 사태를 캐쳐나갈 의지도 없고 고모 삼촌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나랑 동생만 믿고 우리 집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입자들이 나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깡통 빌라 8억에 사고 대출비 전세보증금을 조금씩 올려서 현재는 11억이 묶여있다. 그러니까 대출과 보증금까지 합해서 11억 정도가 묶여있다. 식당 건물 상가라는 것 같아요. 3, 4억의 대출이고 1.2억이 묶여있다. 1억 대출 3천만 원 묶여있다. 이게 본인 돈이 3천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 외 예적금 주택청약 400만 원, 동생은 깡통빌라 9억에 사고 12억이 묶여있다. 12억이 묶여있다는 말은 그 의미인 것 같네요. 대출이 그만큼 있다는 것 같네요. 건물 전세보증금 5천만 원, 팰리세이드 한 대, 그 외 예적금 전무, 현재 빚, 나, 대출 4억, 밀린 임차보증금 3억, 카드값. 엄마가 카드깡을 해서 1,800만 원, 여동생은 대출 7억, 밀린 임차보증금 3억. 엄마의 채무 1억 5천. 나는 근로소득 310만 원.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데 내 명의로 낸 식당 1년에 6천에서 7천 정도 소득신고함. 동생은 근로소득이 350만 원이고 이게 엄마가 신불자라서 여동생 명의로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이라고 하네요. 동생 명의의 식당 1년에 1억 정도 소득신고. 이곳은 실제 운영도 한다. 누가 운영한다는 거죠? 개인 운영 카페 1년에 5천만 원 소득 신고함. 엄마가 아빠 죽고 나오는 유족연금 180만 원. 저희 현재 목적은 가진 재산 다 금매로 팔아버리고 세입자 대출비, 개인비, 카드비 다 갚고 그래도 못 갚는 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확한 상담이 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시세가 일단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8억에 사고 빚이 11억 묶여있다 라고만 하지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일단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득이라는 건지가 불분명한 것들이 좀 섞여 있고 1년에 소득신고함, 이게 아마도 매출신고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카페가 1년에 소득금액 증명원상 5천만 원 나온다는 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상태거든요. 단순히 5천만 원 소득신고하는 건 아닐 거고 근데 또 근로소득 350만 원
원. 어머니는 딴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동생 명의 식당에서도 실제로 운영도 하고 개인 운영 카페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긴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아버님의 유족연금 180만 원이면 어쨌든 본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거라서 어머님만 딱 심플하게 보자면 본인 이름으로는 이미 신불자라서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미 신불자라는 거는 그 전에 신용이 해결 안 되는 빚이 있다는 건데 지금 아까 이제 1억 5천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외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채무가 좀 꽤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걸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 털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동생과 나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알 수 없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에요. 본인이 상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문제로 함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8억에 샀는데 여기에다가 11억이 묶여있다는 거 봐서는 본인은 마치 대출이 4억이고 밀린 임차 보증금이 3억이다 했으니까 전체 대출 규모 자체는 7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추가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라서 대출 4억 보증금 3억이 실제로 맞다면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좀 양호하다면 몇 개를 처분하는 건 괜찮다. 근데 마지막 부분을 솔루션을 좀 드리면 금매로 팔아버리고는 괜찮아요. 어차피 경매가 되나 금매로 파는 거나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 대출비 개인비 카드가 다 갚고 그래도 못 갚는 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고가 방식이 좀 틀렸다는 거지. 개인회생을 하면서 세입자 대출비 개인비 카드 값을 다 정리하는 게 맞죠. 팔아서 다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 규모 자체가 재산 가치를 넘어선다면 회생으로 해서 공평하게 나눠받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다 같이 지켜주는 방식이 될 건데 마침 다행히 이제 세입자분들도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 되면 좋겠죠. 지금 보니까 청산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팔면서 하는 방식의 개인회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회생을 하면서 재산 하나 처분해가지고 뭐 한 1억이 생겼다. 그럼 그 1억 그때 배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저 댓글 안 봤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혹시 밑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전부 다 보세요. 있어요? 첫 번째, 글만 보고는 단순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총 채무, 평균 소득, 재산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드리겠다. 그렇죠. 세 번째, 안 되는 거 없다. 대신 소명은 빡세다. 소명도 안 빡셀 것 같은데요. 기각 나는 건 하라는 거 안에서 기각 난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몰라요. 청산 가치가 월등히 높다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본인 가능, 근로소득 더하기 자영업 소득이 있어서 회생 자격 충분. 다만 재산이 많아서 이분은 아까 얼마짜리라는 거를 재산으로 평가를 해석을 하셨나 보네요. 동생 가능, 마찬가지로 소득 충족, 회생 진행 시 자산 정리 병행 필요, 엄마 어려움, 신용불량, 도의적 책임 과다, 자산 소득 없음, 파산 대상자. 어머님이 가장 심플하게 가능하죠. 도의적 책임 과다하다고 회생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생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여기서 도망가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산 소득이 없음이 아니라 위에 있어요. 어머니가 신불자라서 여동생 명의로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동생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엄마 소득이니까 이 회생 전문가, 이 전문가 아니야. 이게 틀렸어. 왜냐면은 엄마가 동생으로 소득을 돌려놔서 한 거기 때문에 엄마는 그 소득을 끌어와서 하시면 되고 동생은 그게 본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이 엄마 소득으로 오히려 회생을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동생은 카페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밝히고 대신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해야죠. 오히려 방어를 해야죠. 네. 그러면은 소득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니까 카페만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근로소득은 엄마 거니까 엄마한테 넘기는 걸로 하면 돼요. 엄마 신불자라서 내가 통장으로 받아준 거지 내 소득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그 말을 하네요. 금매부터 하지 말고 회생 상담을 먼저 받아봐라. 잘못 팔면 탕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세입자 보증금 밀린 건 보증보험 여부 확인을 해주고 엄마 거는 별개로 끊어내는 게 맞고 회생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절차부터 챙겨야 할 때다. 보통은 답변을 해주는 분은 이 업계에 계신 분 같고 그렇게 뭐 나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뭐 가정사라든지 이게 섞여서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배경 정도의 의미인 거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 보이시나요? 자산 3개 있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뭐 사업자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동생도 그렇고 동생도 깡통 빌라 하나랑 건물 하나 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어려운 축에도 안 들어가죠 뭐.